경환이는 우리에게 떠나갔지만 세상의 죄를 쥐고 가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었습니다. 경환이의 몸이 안 좋아진 것은 2010년 4월 초였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감기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경환이가요? 학교에서 토했다고요? 담임 선생님? 경환이 감기가 심해졌나 봐요. 조퇴했대요. 안 되겠다. 여보, 가게 좀 보고 있어요. 난 경환이 데리고 병원 갔다가 올 테니까. 가벼운 병이라고 생각했던 저는 슬리퍼에 가벼운 옷차림으로 동네 이비인후과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경환이의 증상이 감기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진료 의뢰서를 써드릴 테니 지금 큰 병원에 가보세요. 큰 병원이요? 제가 장사를 해서 그러는데 내일 가면 안 되는 건가요? 장사가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가보세요. 저는 그 길로 경환이를 데리고 부천 성모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CT 촬영 결과 내 아들 경환이의 머리에 종양이 있고 물혹이 보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른들에게서나 볼 수 있다는 뇌종양. 그것도 악성 뇌종양이 경환이의 머리에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거짓말이죠? 이런 일이 왜 우리에게... 지금 당장 수술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좋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미 종양이 중추신경계에 퍼져 있어서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경환이에게 남은 시간은 몇 개월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어머니께서 강해지셔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경환이를 이대로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몇 차례 수술도 받고 힘든 방사선 치료도 받았습니다. 너무나도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차라리 함께 죽을까 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하느님... 원래 신앙이 없던 제가 그 힘든 시기를 겪자 자연스럽게 하느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나, 그리고 경환이는 함께 하느님께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병원의 수녀님을 알게 되었고 수녀님께서도 함께 기도해 주셨습니다. 방사선 치료를 마치고 오랜만에 집으로 돌아온 우리는 함께 앉아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족 간에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의 여유가 생겼습니다. 경환이는 다시 일어서려고 노력하였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어지러워하긴 했지만 경환이의 의지는 강해졌습니다. 그런 상황을 보면서 마음은 편안해졌으나 한편으로는 생활비와 병원비 때문에 걱정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경환이를 돌보아야 했기 때문에 장사를 하지 못하였고 수입이 없는 나날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래도 믿음과 마음의 평온 하나만으로 하루하루를 버텨나갔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행복한 날은 그렇게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10월 30일이었습니다. 경환아! 엄마, 나 머리가 아파. 평소엔 아무리 아파도 아픈 티를 내지 않던 경환이었는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부천 성모병원으로 달려갔고 그대로 입원을 하였습니다. 11월 7일 경환이의 생일이 되었지만 경환이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경환아, 눈 떠봐. 엄마, 눈을 뜨면 어지러워. 경환아, 그래도 눈 떠. 엄마, 그동안 나 잘 못 잤잖아. 그래서 계속 자고 싶어. 졸려. 자고 싶어. 불안한 마음에 자고 있는 경환이 옆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그런 저를 불러내셨습니다. 어머니, 경환이가 올해를 못 넘길 것 같습니다. 머리 전체에 종양이 전이가 되어서 이제 더 이상 다른 수술이나 항암 치료도 소용이 없습니다. 결국 남편과 저는 경환이를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기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하지만 호스피스 병동이 어떤 곳인지 아는 경환이는 호스피스 병동을 거부하였습니다. 싫어. 경환아, 엄마가 지켜줄게. 가자, 응? 안 가요. 경환아, 잘해줄게. 우리 병동으로 가자. 호스피스 병동은 환한 빛이 있고 따뜻했습니다. 어른들만 있는 곳에 아이가 와서인지 경환이는 더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아프겠다. 그동안 각종 치료와 주사바늘 때문에 씻지도 못했던 우리 경환이를 자원봉사자들이 양치부터 목욕까지 모두 다 씻겨주었습니다. 머리를 기르는 것을 좋아하던 멋쟁이 경환이에게 예쁘게 이발도 해주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간지러웠을까. 깨끗하게 단장한 우리 경환이는 반짝반짝 너무 예뻤습니다. 울지 않고 잘 버텨내던 자랑스러운 경환이가 단 한 번 서럽게 울던 적이 있습니다. 12월 20일 학교 방학식 때였습니다. 경환이의 4학년, 5학년 담임 선생님과 교장 선생님이 오셨을 때였습니다. 경환이는 선생님들께서 전해주시는 친구들의 편지와 꽃을 받았습니다. 학교에 가고 싶어 했고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했던 경환이는 그날만큼은 서럽게 울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경환이의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하였습니다. 12월 23일 그날은 병원에서 성탄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날은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었습니다. 비록 눈도 못 뜨고 몸도 움직이지 못했지만 경환이는 무척 행복해 보였습니다. 호스피스 담당 수녀님께서 경환이에게 물으셨습니다. 경환아, 크리스마스 선물로 뭐 받고 싶어? 15만 원. 15만 원? 경환아, 왜? 예상치 못한 대답에 수녀님이 이유를 물어봤지만 경환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2월 28일 잠시 밖에 나가 있던 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경환이가 기다리기 힘들 것 같다. 부랴부랴 병원에 달려왔습니다. 경환이는 마치 잠을 자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평안한 얼굴로 경환이는 숨을 거뒀습니다. 경환아, 천국에 먼저 가 있어. 엄마도 갈 테니까. 장례를 치를 때가 되니 그제서야 병원비 생각이 났습니다. 수녀님은 저희같이 어렵고 가난한 이들을 돕는 것 또한 하느님의 일이라며 모든 병원비를 지원해 주셨고 장례까지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수녀님께서는 어린아이니까 수의 대신 양복을 입히자라고 하셨습니다. 나와 남편은 동의했고 경환이는 양복으로 갈아입고 나왔습니다. 평소 바지는 딱 맞게, 소매는 조금 길게 입던 경환이. 양복은 그렇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양복을 입은 내 아들 경환이의 모습은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붉은 장미를 좋아했던 경환이지만 입간식에는 흰 장미로 머리와 손에 장식이 되어 있었습니다. 진짜 가는구나. 마지막엔 눈물을 보이지 않고 편안하게 보내줄게. 사랑한다, 내 아들. 나의 천사, 경환아. 그렇게 저는 저의 작은 천사를 떠나보냈습니다. 지금도 저는 경환이의 마지막 그 아름다웠던 모습이 기억납니다. 그리고 이 돈은 어떻게 하지? 경환이 크리스마스 선물로 수녀님이 15만 원 주신 건데 태워야 하나? 그제서야 남편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남편은 경환이에게 신경을 쓰느라 잇몸이 약해져서 앞니가 빠진 상태였습니다. 여보, 경환이가 경환이가 원한 것은 아빠의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마지막까지 가족을 생각한 나의 천사 경환이. 경환이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천사가 경환이를 데려가서 경환이가 더 이상 아프지 않고 행복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이야기는 이념실천 수혜자 수기공모 당선작입니다. 앞으로도 CMC는 생명의 숭고함을 이해하며 최선을 다한 의료 선교로 사랑을 담아 환우분들을 치유하겠습니다.